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내일의 급등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메타버스 관련주, 정치권에서 이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메타버스로 이 대선 캠프 출정식, 자, 이런 데에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코세스, 또 뭐 옵티시스, 선익시스템, 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크게 급등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선익시스템이 일단은 대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꼭대기에서 잡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 메타버스 관련주 꼭대기에서 잡으면은 정말 이 내일은 이제 또 막 위아래로 흔들죠. 그러면은 단타를 잘 치는 선수들은 해도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이 급등주 시간에는 급등주를 안전한 자리에서 잡는 거를 알려드리고, 그런 자리에 온 종목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 그런 시간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선익시스템 같은 종목들, 선익시스템이 그동안 대장을 했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때 가격이 한 8,000원 정도 했습니다. 만원도 안 했습니다. 만원도 안 하던 종목이 지금 27,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와요? 오르고 눌리고 오르고 눌리고, 자,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올리죠. 그래서 지난번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제가 이 5월 달에 영상에 또 소개를 시켜드릴 때, 이렇게 한번 올라왔으니까 조정을 받는다. 조정을 어떻게 받아요? 가격이 뚝 떨어지는 가격 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을 옆으로 질질 끄는 기간 조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하고 적당히 섞어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리면서도 질질질질질 끄는 또 이런 조정도 있어요. 그런데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시간이 지났는데 안 떨어져요. 22,000원 정도에서 계속해서 22,000원 갔다 3,000원 갔다 2,000원 갔다 3,000원 갔다 계속 이러고 있죠. 그러면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 뭐가 나오나 봐요? 쌍바닥이 나오는 거 보는 거예요. 요런 쌍바닥이 나온다 그러면은, 아, 이제 또 올라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때서부터는 슬슬 분할로 매집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오를지 내일 오를지 그거는 올라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급등주를 하다 보면은, 아, 요런 쌍바닥이 만들었으니까 이게 오늘 아니면 내일쯤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타이밍을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을 때, 이때 꼭대기에서 잘못하다가 하면 꼭대기에 샀다가는 이렇게 물린다. 물리면 또 언제 올라갈지 모르고 불안하잖아요. 끼케야 올라와야 이제 오늘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고 쌍바닥이 나오고 저점을 지지하는 걸 보고 매수를 하면은 멋지게 20%씩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옵티시스도 봐요. 똑같죠. 5월 달에 옵티시스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가 나오고 급등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조정을 쫙 보이죠. 이런 조정이 바로 가격이 일단 떨어진 다음에 더 이상 안 밀려요. 이게 바로 기간 조정입니다. 기간으로 길게 조정을 하면서 이제 주가를 올리겠다는 소리죠. 자, 주가가 더 이상 안 떨어지고 횡보를 이렇게 딱 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 상한가를 나왔으니까 이게 가격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한가 나오기 전에 타이밍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더 떨어질 건지 여기서 횡보하는지 그거를 사실 초보자들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런 타이밍 오면 여기가 이쯤이 저점이라고, 이때부터는 분할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옵티시스 같은 경우도 조정이 나와서 지금 보시면은 살금살금 조정이 나와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거래량이 줄어든다고요. 반드시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한 바퀴 중간에 뿅 칠 때는 거래량이 뿅 하고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주가는 안 빠지고 있을 때, 자,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바로 쌍바닥의 패턴이 됩니다. 내려왔죠, 살짝 올랐죠, 크게 오르면 안 돼요. 또 내렸죠, 또 이렇게 돌리죠.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런 쌍바닥. 자, 요런 모양이 나오면은, 아, 이제부터는 슬슬 매수를 하고 조만간 급등할 타이밍이 오겠구나. 자, 그런데 모든 종목이, 모든 차트가 이런 그림을 그린다 그래가지고 이런 급등이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바로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런 재료는요, 테마주가 반드시 엮여져 있어야지 이러한 2차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개별주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개별주 말고요, 개별적인 재료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테마로 엮여져 있는 종목들을 유심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급등주를 할 때는 테마주가 아니면은 급등주를 안 합니다. 왜냐? 테마주는 이 테마가 분으로 엮여서 가잖아요. 메타버스다. 그럼 메타버스 관련주가 옵티시스, 선익시스템, 코세스, 덱스터, 뭐 엔텔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일제히 비슷한 시기에 같이 올라가 주고요. 또 조정을 받을 때는 비슷한 시기에 같이 조정을 받고요. 그 형태의 움직임이 서로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군을 이뤄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 방에 안 죽어요. 세력들이 한 세력이 한 종목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주가 예를 들어서 10개다. 그럼 이 10개 종목에 각각의 세력들이 비슷한 재료를 가지고서 각각의 세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종목에 한 세력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장주가 있어요. 대장주가 있고 2등주가 있고 3등주가 있으면은 대장주에 들어가는 세력이 돈이 제일 많은 놈. 그 다음 돈 순서대로 들어가고 대장주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놈이 호랑이라고 그러면은 이 호랑이 밑에 늑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끼도 있고요. 그렇겠습니다. 토끼는 누구예요? 예, 우리 개미들. 그래서 이런 대장주 안에서 놀아야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대형 테마들, 메타버스라든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뭐 디지털 화폐. 근데 최고의 테마는 지금 이번 올해는 최고의 테마는 뭐예요? 예, 대선주예요. 그래서 제가 급등주를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게 이 대선주는 5년에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이 5년에 한 번 오는 이 대선주는 테마주 중에 왕입니다. 가장 큰 수익, 가장 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대선주에서 탄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테마주는 순환매를 하는 거예요. 대선주가 좀 주춤할 때 되면은 이런 메타버스가 또 탁 튀어나와요. 또 메타버스가 또 주춤할 때가 되면은 이런 조정기에 되면 또 대선주가 또 막 득세를 합니다. 중간중간에 디지털 화폐라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뉴 테마가 또 생기면서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갑니다. 또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또 바이오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한 번씩 급등을 해줘요. 그런데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메타버스. 메타버스 지금 1차 나오고 2차 시대 나왔어요. 이 꼭대기에서 잡으면 돼야 안 돼요? 내일은 선수의 영역인 거예요. 내일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고 나가서 조정이 한번 또 쫙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온단 말이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와서 어느 지점에서 또 한번 이렇게 지지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또 한번 아주 멋진 타이밍이 되니까 예, 그때가 되면은 제가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들. 자, 두산중공업. 자, 보시는 것처럼 급등이 나온 이후에 조정이 나와서 이게 쭉 이렇게 떨어질지 아니면 지지를 받을지 요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라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두산중공업 요날이었습니다. 요날. 지지 딱 받는 거 보고 자, 이제부터는 두산중공업은 지지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꼭대기에 물려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의 타이밍, 또 이 올라갈 때를 못 먹고 기다렸던 분들은 지금부터 또 매수의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죠. 벌써 꽤 한 10%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서 3만원 터치를 할지, 3만원 터치하게 되면은 여기 물려있던 분들은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거고, 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쌍바닥을 기다리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이. 자, 왔다가 쌍바닥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오히려 3만원 넘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항상 내려왔다가 바로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은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횡보해서 쌍바닥이라든지 이런 패턴을 만들고서 올라가게 되면은 오히려 전고점 돌파해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한전선 지금 구리 가격, 원자재 가격 중에 이제 철강석 또 그중에 특히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서 전선 관련주들의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고 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다. 근데 이것이 또 테마로 엮였어요. 이 철광석 원자재 상승에 관련된 이 철광석, 특히 저 비철금속인 구리, 또 뭐 알루미늄 이런 관련주들 많이 급등을 했었죠. 자, 그래서 대한전선이 일단 일대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것 플러스 전선 관련주로 엮이면서 급등을 했고,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이제 쫙 하고 떨어지죠. 이날 막 무섭게 떨어집니다. 올렸다가. 그리고 나가지고선 거래량이 확 줄어요. 거래량이 주는데 주가는 더 이상 안 떨어져요. 딱 3,000원대 지지하면서 조금, 이게 봐요. 이렇게 쌍바닥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딱 하고선 15%나 급등을 한 거예요. 자, 바로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자리들,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올라갈 때 저 꼭대기에서 따라잡는 게 급등주 매매법이 아니다. 항상 올라가기 전에 세력이 입성을 확인하고선 저가에서 안전한 자리에서 거래량 없을 때, 움직임 적을 때 잡아서 급등을 먹는 게 급등주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매수할 때는 안전하게, 그리고 수익은 급등으로 수익을 크게,
자, 이것이 바로 급등주를 매매하는 급등주의 매력인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우리기술도 이 원자력 관련주죠. 원자력 관련주인데 그때 급등했다가 싹 하고 이제 돌려서 이제 내려왔어요. 기준선 2,000원 딱 찍고서 지금 이제 살금살금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 요날 한번 뿅 하고 나왔을 때 치면은 요런 쌍바닥 모양을 만들면서 살살 지금 이제 저점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두산중공업 또 우리기술 또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과 더불어서 한 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선 관련주 중에 지금 내려오고 있는 종목들 있죠. 내려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말고요.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말고 정책 관련주들. 최근에 상한가가 한 방씩 나오면서 정책 관련주들 올라갔던 종목들 이제 이렇게 저점의 자리가 왔을 때에 슬슬 지지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의 타점을 잡아야 될 때가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디지털조선이 어제 제가 이제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단기 과열에 들어가 있었다. 그렇죠? 단기 과열에 들어가 있어서 단일가 거래로 계속 움직이다가 자, 최근에 이제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뚝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단기 과열이 풀렸죠. 단기 과열 풀리니까 그동안 매도 못했던 매도 물량이 확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단기 과열 풀리고 나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움직입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때에 지지가 되는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또 한 번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아주 큰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또 지지를 보인 다음에 또 한 번 급등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이제 웹스. 자, 이 웹스 같은 종목도 이 정책 관련주로 해가지고 1차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점 대비해가지고 종목이 쫙 내려왔는데 자, 어때요? 고점 대비해서 한 30%가 넘게 빠졌어요. 30%가 넘게 빠졌고 나서 자, 오늘 보시면은 떨어져서 떨어지면은 받아 올리고 떨어지면 받아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양봉을 만들죠. 더 이상 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요런 횡보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조만간 또 한번 급등이 나올 타이밍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슈가 돼가지고 막 각종 뉴스가 터지면서 올라갈 때 이런 꼭대기에서 하지 마시고요. 조정이 나오고 저점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들어가게 되면은 또 한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웹스 또 디지털 조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슬슬 자리가 오고 있고 자, 자연과 환경은 지난번에 한번 급등 이후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자연과 환경도 단기 과열 들어갔다가 한번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지지를 하니까 이때부터 요 사이에서는 분할로 잡아 들어가야 될 때다 했더니 바로 상한가가 나왔죠. 자, 또 조정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와서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서 지난번처럼 또 잘 지지되는 모습이 나오면 또 한번 또 반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떨어지는 것 때 이 관심을 이때는 안 가져. 꼭 올라갈 때만 관심 가졌다가 물리지 말고 항상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자, 어디가 저점일까? 어디서 지지를 받을까가 보고 그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승 나왔던 정책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제 유심히 봐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SMCNC. 자, SMCNC 최근에 이제 엔터주들이 이제 막 엄청나게 지금 잘 가요. 뭐 하이브도 잘 올라가고 SM도 잘 올라가고 있고. 자, 그런데 이 SMCNC가 또 이수만 회장이 또 이 지분을 또 내놓겠다 또 이렇게 되면서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이거 보세요. 급등하고 나서 슬슬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막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3,000원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선 안 떨어지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올랐다가 또 다 내려요. 또 이 21선 지지하고 3,000원대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주가는 안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바로 거래량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나오면서 또 한번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가비아도 정책 관련주죠. 가비아도 슬슬 이제 또 자리가 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지고 음봉이 예를 들어서 3개가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3음봉이 보통 나오잖아요. 급등주에서. 이 3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또 한번 저점의 자리가 일단 될 수 있습니다. 3음봉 나온 이후에 버티기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조만간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자, 보통 적산병, 흑산병 그래가지고 양봉 3개가 나오면은 뭐 올라가는 거고
음봉 3개가 나오면은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바닥권에서 양봉 3개가 나왔을 때 올라간다는 얘기고 고가권에서 음봉 3개가 나왔을 때 떨어진다는 얘기지,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음봉 3개가 나오면은 그때는 또 반등의 시점이 되고요. 올라갈 때 고가권에서 양봉 3개가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비아 같은 경우도 또 정책 관련주죠. 자 정책 관련주 중에서도 최근에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 또 한번 조정이 딱 3원봉이 나온다, 자 이러면은 이제 또 슬슬 분할로 들어갈 될 타이밍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이 나온 이후에 자 이런 종목들은 또 한번 기술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등이 나오는 것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 급등했던 이 오픈베이스요, 오픈베이스 최재형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오픈베이스가 급등하고 뭐 상한가 치고 그러는데 오늘부터 이제 딱 이제 음봉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 오픈베이스도 당연하죠. 내려와야 돼요. 예, 내려와서 또 조정을 보이면 그러면은 또 지지받고선 또 반등 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픈베이스도 이 꼭대기에서 또 최재형 관련주로 또 새로 나왔대 이러면서 막 급등하니까 이 꼭대기에서 잡아가지고선 물리지 마시고, 자 이제 슬슬 또 내려오면은 저점을 우리는 기다렸다가 안전한 자리에 잡아가지고선 급등을 먹는다. 자 이렇게 보면서 내려오는 것을 좀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또 저점의 타이밍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또 엄청난 급등을 했던 이루온, 자 이루온도 이 최재형 관련주로 엮여져 있지만 고점에서 이제 슬슬 또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보세요, 급등 이후에 조정을 쫙 보이니까 또 올라가죠. 급등 이후에 조정을 쫙 보이면 또 올라갑니다. 자 이 조정 시에 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급등주건 우량주건 혼자 주식하시다가 이 종목이 뭔지도 모르고 또 막 올라가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이 덮어놓고 매수하시는 분들, 또 매수해가지고선 올라가면 다행인데 떨어져서 이제 이도저도 못 하시는 분들, 또 올랐는데 매도를 못 해가지고 수익 났다가 또 빠지시는 분들, 또 수익 났다가 또 수익 실현 못 해가지고 떨어지신 분들, 참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위에 상담 전화번호로 상담 문자 주시면 제가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